다들 밥은 드셨나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먹는 밥 한 끼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얽혀 있답니다. 그럼 그 수많은 역사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 볼까요? 먼저 모든 요리의 필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소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소금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이 책의 저자는 어렸을 때 들었던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맷돌 이야기가 가장 먼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음식과 조미료들 중 왜 굳이 흔하디 흔한 소금을 만들어 달라고 빌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당시엔 소금이 굉장히 귀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땐 소금이 금값이었답니다. 인도로 넘어가서 인도의 유명한 위인인 간디도 소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간디는 영국이 식민지인 인도에 매긴 소금세에 굉장한 반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디는 비폭력 저항 방법으로 소금 행진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간디는 장장 260km를 26일간 계속 걸었습니다. 무지하게 뜨거운 거리를 26일간 계속해서 걸으시다니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드셨을 텐데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비슷한 조미료이자 향신료인 후추도 옛날엔 정말 귀했는데요. 이 이야기도 잠깐만 해볼까요? 정말 유명하죠? 바로 콜럼버스의 이야기. 콜럼버스가 항해를 시작했던 이유는 인도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를 찾으려 했던 이유는 값비싼 황금과 향신료를 손에 넣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정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향신료가 그땐 왜 그렇게 귀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엔 유럽엔 자극적인 맛의 음식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후추는 정말 귀했기에 콜럼버스가 그 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항해를 떠났던 것입니다. 이번엔 닭고기를 한번 파헤쳐 볼까요? 닭고기 정말 많이들 좋아하시죠? 치킨으로도 먹고 닭볶음탕으로도 먹고 닭볶음으로도 먹고 정말 활용도가 높은 닭고기. 이번엔 프랑스로 한번 가봅시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닭 요리는 코코뱅입니다. 코코뱅은 수탉의 코크와 포도주에 뱅이 모여 만들어진 요리로 이름처럼 포도주로 만든 닭 요리입니다. 코코뱅은 큰 닭의 질긴 육질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요리라는 설도 있고, 가난한 백성들의 생활을 본 왕이 일요일엔 닭을 먹으라고 명령한 데서 시작되었다는 설도 있답니다. 앙리사세는 백성들에게 일요일이면 닭고기 요리를 먹게 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백성들의 안전과 먹거리에 신경을 많이 써서 선량왕 앙리라는 별명도 얻었다고 합니다. 이번엔 제가 이 책을 통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오해를 완전히 해소했던 일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바로 정말 유명한 마리 앙투아네트를 둘러싼 오해입니다. 앙투아네트는 사실 이전 왕비들에 비해 자비로운 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결혼 후 몇 년 동안이나 임신을 하지 못하자 민심은 차츰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당시 서민들의 생활고가 누적되면서 점차 그녀는 대중들의 포적이 되었습니다. 왕비가 사치를 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나중에는 음란하고 방탕하다는 쪽으로도 번져나갔습니다. 또 앙투아네트가 했던 말로 정말 유명한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어라 라는 말도 사실은 앙투아네트가 아닌 루이 14세의 부인인 마리 테레즈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정말 마리 앙투아네트가 한 말이고 그녀가 정말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오해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통해 그 오해를 바로잡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감자, 돼지고기, 빵, 옥수수, 바나나, 포도, 차 등과 얽힌 정말 수많은 역사들이 있는데
이건 시청자분들이 식탁 위의 세계사라는 책을 통해 직접 만나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딱딱할 수만 있었던 역사 이야기를 음식을 이용해 부드럽게 풀어내서 여느 역사책들과는 다르게 정말 재밌게 술술 익힌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방금도 말씀드렸듯 지금까지 오해하고 있었던 사실들을 제대로 알게 되기도 하고 새로운 사실들도 알게 되기도 하면서 정말 재밌었답니다. 다들 식사하시면서 각각의 식재료에도 한 번씩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들 맛있고 유익한 식사하세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